안녕하십니까. CX센터장 이철배입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삶인데요. 좋은 삶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와 LSR 연구소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온 주제인데 그게 맨날 바뀌어요.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타이즈드 라이프라는 걸 가져왔는데, 로보타이즈드 라이프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제목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휴머노이드들이 막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강의가 있다면 휴머노이드 80마리가 대신 와서 강의를 듣고 있고, 커피는 휴머노이드가 날려주고 뭐 그런 라이프일지, 혹은 집에서 어떤 로봇이 나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걸지, 우리 자녀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는 걸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로보타이즈드 라이프라는 거는 좋은 삶으로 가는 패스에 필요한 것 같지만 어떤 모습일지를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AI 로봇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존재일지, 혹은 인간보다 일을 좀 더 잘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인간이 아예 못한 일을 하는 존재인지, 인간과 함께 일을 하는지, 없을 때 일하는지, 잘 때 일하는지, 인간보다 더 단순하고 좀 약한 존재일지, 더 강하고 힘센 존재일지, 이게 좀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의 리듬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할지, 인간의 삶의 리듬을 훨씬 짧게 할지, 로봇이 벌어준 잉여 시간을 인간이 어떻게 쓸지. 뭐 여기 와 있을 텐데 저희 이경화 책임연구원이라고 굉장히 인공지능 툴을 잘 쓰는 친구가 있어요.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요즘에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그 친구네 팀이 저희 CXI 이노베이션 UX 팀인데, 예전 같으면 일주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가져와요. 그래서 이경화 책임의 라이프는 매우 고달파졌어요. 매일 새로운 과제를 하고 있어요. 그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게 좋은 건지. 그래서 AI 로봇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해야 이게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인터랙션을 우리하고 할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세탁기인데, 로보틱 세탁기라면 어때야 될까? 저 박쥐같이 생긴 애는 사람이 잠잘 땐 일을 하다가 주인이 일하러 나가버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처럼 변신하더니 막 일을 하기 시작하고, 뭐 가운데 있는 거는 세탁기인데 막 팔다리가 달려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봇의 필로소피, 존재론이라든지 실존론 같은 걸 고민해가지고 로봇은 우리 삶에 땡땡한 존재야라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로봇을 개발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어찌 보면 휴머노이드 거의 전쟁에 가까운데, 로봇은 원래 인간을 대체해야 되고 인간에게 어쩌면 자식 같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해서 생물의 어떤 다양한 관절 형태 같은 걸 미믹해가지고 우리가 로봇에 넣기도 하고, 그런 관절 모양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들을 기술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지나서 기술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서 인간처럼 걷게 하고, 인간처럼 쥘 수 있게 하고, 인간처럼 일할 수 있게 하자. 유니트리 로봇이 뭐 몇 천만짜리 있다고 되게 좋아한 것도 잠시, 지금 저기 나온 그림이 피겨거든요. 테크놀로지는 피겨. 피겨는 섀도우라는 회사에 손을 씁니다. 앰비덱스트러스 핸드, 그 두 개의 손을 씁니다. 손 한쪽에 로봇의 모터가 하나 들어가면 하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생기거든요. 자유도. 몸에 들어가는 게 뭐 17자유도, 18자유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손 하나에 24 DOF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 손을 창조할 때 굉장히 많은 관절로 많은 걸 할 수 있겠기 때문에 사람 손을 미믹한 24관절형 로봇 손 한 개의 가격은 최소 3만 불인데 우리한테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손 두 짝에 8천만 원이에요. 그거 사실 계획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돼야지 진짜 손 같은 거고, 이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진보시키고 있지만 우리 집에 오려면 한참 걸리는 거죠. 상품이라는 거는 상업적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누군가 제일 싸고 잘 만든 손에, 누군가 제일 싸고 잘 만든 카메라에, 누군가 제일 싸고 잘 만든 이동체를 조합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상업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라이다와 모터와 배터리를 넣었지만, 라이다를 처음 생각했던 어쩌면 도플러 과학자 시대로부터 2차 세전 때 만들었던 레이다, 지금까지 흘러왔죠. 모터도 플레밍 법칙에서부터 막 왔죠. 볼타의 법칙에서 전지 왔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과학적 진보를 이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품을 세계 최초로 모터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세계 최초로 라이다를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라이다를 잘 만든 회사는 벨로다인이에요. 그러면 벨로다인 걸 사다 쓰는 거죠. 배터리
LG 건 안 썼어요. 그 사람들은 파나소닉 배터리를 가져갔어요. 모터는 또 어디서 만들어 왔겠죠.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게 상품이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AI 라이프 시대에는 더욱더 경험 자체의 가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핸드폰 만들 때 애플이 LG 이노텍에 카메라 갖다 쓰고 LG 디스플레이 쓰고 배터리 어디 거 갖다 쓰고 폰을 만들죠. 근데 애플 폰이 여러 폰 중에 가장 좋은 폰으로 대접받는 이유가 뭐고, 테슬라 자동차가 왜 좋은 자동차로 대접을 받습니까? 왜 잘 팔립니까? 가장 좋은 경험을 이뤄냈기 때문이거든요. 어찌 보면 로봇을 가지고 가정에서 잡일을 시켜야겠어. 추월을 뭐 침대보도 정리하게 하고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할 때 우리가 뭐 사람을 대체하는 거를 우리 와이프를 대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호텔에 있는 메이드를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호텔 메이드가 꼭 한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도 상관없고 심지어 로봇이셔도 관계없겠죠. 근데 좋은 호텔 가면 턴다운 서비스라는 걸 하는데, 내가 나갔다 온 동안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온 동안 잠잘 수 있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마치 우렁각시처럼 뒤에 숨어서 하는 거거든요. 우렁각시처럼 숨어서 하는 메이드가 정말 예쁜 메이드 복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팔이 5개 달려서 청소기와 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해도 우린 뭐라고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과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은 좀 다를 수 있죠. 최선의 경험을 어떻게 AI 로보틱스로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승패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각하는 프레임 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뒤처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혁신적인 로봇 청소기 컨셉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어요, 본부에다. 그랬더니 본부에 온 사업부장이 야, 저렇게 엄청난 기능을 넣어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개발합니까?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달 후에 중국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힘든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다음 걸 가야 돼요. 피겨 제로2, 지금 나온 거 직전에 제로2가 이 스켈레톤 타입의 로봇, 관절이 드러나고 부품이 드러나는 로봇 중에서는 그나마 예쁘게 정리된 로봇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절도 좀 예쁘게 디자인했고 부품도 디자인 잘해서 저게 그나마 낫다. 하지만 얘를 할지라도 제가 새벽 2시에 피겨 로봇이 스스로 메인터넌스를 시작해요. 가슴을 열고 고장난 칩을 고친 다음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잘 거예요, 로봇은. 근데 사람이 자는 동안 해요. 제가 어쩌다 새벽 2시에 어스름푸른 그 밤에 눈을 떴더니 피겨가 자가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스켈레톤 로봇이 이름 그대로 해골 로봇인데 이게 새벽 2시에 자다 깨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문제인데? 그럼 집에 들어와야 되는 로봇 모습은 어때야 될까? 아, 그래. 그러면 저걸 이렇게 천으로 좀 감싸면 좋겠어. 그 네오 감마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번엔 새벽 2시에 깨면은 해골 대신 미이라를 봐야 돼요. 둘 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2015년에 나온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 얼굴을 하고 이 주요 기계 부품은 그대로 드러내고 옷도 입힌, 이 특수 섬유를 옷도 입힌 저 로봇 형태 좋은 것 같아. 2015년 영화거든요. 저런 스타일로 얼굴은 좀 예쁘게 만들고 주요 부위에는 옷으로 좀 덮고, 그다음에 이 허리 부품은 열이 많이 나서 좀 이렇게 노출이 돼야 좋대요. 노출시키고 그런 하이브리드 디자인하면 어때? 라고 얘기했더니 며칠 후에 직원들이 달렸어요. 피겨 제로 3가 나왔는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 생각을 했죠. 이제는 생각하면 누군가 그걸 만드는구나. 예전에 제가 LSR 연구소 2006년도에 조인한 뒤로 뭐 스타일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트윈 워시도 만들고 공청기 이렇게 발딱 일어서는 서큘레이트 공청기 만들 때만 해도 주변을 잘 관찰하고 이런 걸 만들자 하면 아직 시기상조인데요. 그래도 만들어. 해갖고 만들면 잘 팔렸는데 지금은 시기상조스러운 아이디어 같은 걸 내는 순간 누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계획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삶에 대한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인간들 관찰하고 인간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면 되는데, 다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 계획할 수 있는 방법론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AI 시대의 어떤 생존 논리 아닐까 싶습니다. AI 시대는 뭐든지 빨라요. 예전 같으면 과거를 생각합니다. 나는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좀 게으르지만 막판에는 어떻게든 듀데이트를 지키고 뭐 이런 걸 잘해. 그러니까 나는 타이트한 회사보다는 교수가 되는 게 좋겠어. 그래서 교수라는 목표를 딱 잡고 멀리 익스트라폴레이션 합니다. 외삽을 해갖고 교수라는 원단 목표를 잡고 교수가 되려니까 5년 후에는 박사를 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석사를 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석사를 따야 된다는 목표가 정해져요.
석사를 따야 되니까 지금은 당장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할 영어 공부가 정해져서 저희가 이거를 Future to Tomorrow, 미래를 먼저 계획하고 내일에 뭘 할지를 계획하는 법이라고 썼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Future to Tomorrow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 한 3년 후라고 생각을 했더니 경쟁사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외삽과 내삽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모습을 프로젝션하고 현재를 관통하는 걸 지나서 한 3년을 더 가야 돼요. 미래에 피겨는 한 6, 네, 테슬라 모델 6, 그다음에 뭐 아이폰 20 프로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예측해보고 그 시대에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뭐 휴머노이드, 핸드폰, 자동차 이런 건 어떤 걸까를 그 당시에서 기획하기 위해서 다시 3년 후의 미래에서 다시 엑시스를 셋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미래로 가야 돼요. 그 당시에 바라본 미래, 그 당시에 이런 걸 가야 되니까 다시 미래에 6년 후에는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퓨처 투 투마로우가 어찌 보면 퓨처 투 퓨처 같은 백캐스팅 해야, LG전자 같은 경우 티피컬리 로봇이나 무슨 부품 제품 개발하려면 2년 내지 3년 걸리거든요. 저렇게 해야지 우리 제품을 내놨을 때 빨리 변화하는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 컨셉을 내놓을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써서 뒤처지지 않고, 스피드가 우리가 중국보다 느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중국의 스피드를 따라잡자. 주 40시간 일하는데 스피드는 그리고 중국의 주종목이에요. 갑자기 지금까지 뭐랄까 우리나라 잘하는 스포츠 뭐 있죠? 쇼트트랙을 잘하던 선수들 모아가지고 다이빙 종목에 출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건 그래도 차별화였거든요. 차별화를 하되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더욱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 AI 로보타지 라이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LG전자가 되겠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연구원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